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으로 놓고 본다면 대혼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란할수록 돈을 버시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은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법인 이렇게 사례별로 부동산 대혼란기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것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연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발표에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강력한 규제 정책에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내겠죠.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져야 본인들이 차후에 저렴하게 전세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까봐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반해서 유주택자분들, 부동산 투자자들, 또한 부동산 투자법인들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한다면 집 소유하신 분들, 또한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 입장이라면 이처럼 초강력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원망스럽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또 그래요. 좋게 표현을 하자면 또 그렇잖아요. 뭐 겉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계약 자유의 원칙 위반이다.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이다. 뭐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다. 등등의 말씀들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건 뭐 겉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론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본질 자체는 쉽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시겠죠.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부동산 정책 또한 바라다보는 관점이 다르고 대응하는 전략 또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당연한 거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볼 때 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또 그래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혼란스럽죠. 이러한 혼란기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현실부터 일단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죠. 제일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요. 710 부동산 대책은 세금 폭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싫든 좋든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따라서 법인들의 매물,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쏟아질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 또한 대폭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더라도 오늘이 8월 16일인데요. 8월에 반이 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현재까지의 거래량이 서울특별시 전체로 보면 467건이라는 얘기예요. 7월달 9,524건으로 따진다면 거의 뭐 20분의 1 토막 난 거 아닙니까? 물론 또 그래요. 오늘 날짜 기준을 한다면 8월 15일 오늘 날짜 기준을 한다면 467건의 건수는 딱 8월의 중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900여 건이 되겠죠. 그러면 7월 달에 9,524건 그리고 8월 달에 900여 건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0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요. 서울 강남구로 놓고 본다면 8월 16일 현재 거래량이 13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7월 달을 놓고 보면 299건이었는데 8월 달을 놓고 보면 13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지가 않나요? 이만큼 서울 강남의 거래량이 대폭락했다. 이게 뭐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량이 확 줄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6월달에는 서울 전체가 15,595건이고요. 서울 강남구의 6월달은 783건이라는 얘기예요.
6월달 783건에 비해서 8월 딱 중순, 8월 중간 부분 13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의 폭격을 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강남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적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인데요. 2020년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놓고 본다면 2020년 8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12% 상승, 전세 가격은 0.17%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이시는 화면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전국은 0.13에서 0.12%로 하락했고 수도권은 0.12%에서 0.09%로, 서울은 0.04%에서 0.02%로 하락하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지방은요, 0.14%에서 0.1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울과 수도권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방은 다소 조금이나마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돈들이, 부동산의 투자의 흐름이 서서히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한국감정원에 의한 이 통계가, 그래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서울 공급이 36만 4천 세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급 대책이 11만 8천여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20만 6천 가구를 짓겠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계획이죠. 그래요.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 빼겠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이제 3kg씩 빼겠다. 그래서 5개월이면 5개월이 지나서 내가 15kg 빼겠다. 계획이 있죠. 물론 또 그래요.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신 분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계획이 계획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좀 아쉬운 거는 요번 710 대책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본다면 비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요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는 단기 양도 차익에 대한 환수, 즉 1년 미만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 기본 세율에서 60% 아닙니까? 즉 단기 매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때리겠다는 거죠. 밑에 거로 본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규제 지역에 한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는 얘기예요. 즉 기본 세율 6에서 42%에서 10%를 20%, 20%를 30%, 단 어디지요? 규제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볼 때 비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분이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비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1가구 10주택, 1가구 100주택, 1가구 150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다주택자들, 실제적인 다주택자들이 아니겠어요?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자가 크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요, 1가구 10주택이다, 1가구 100주택이다, 이건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말 그대로 1가구 50주택, 1가구 100주택자들에 대한 비규제 지역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취득세와 규제 지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 또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 잡아버렸는데 실제적으로 비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취득세 중과세인데 비규제 지역은 다소 완화를 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즉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8% 취득세,
3주택은 12% 취득세인데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1 내지 3% 적용이고 3주택자는 8%, 그리고 4주택자와 법인은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12%라는 얘기죠. 즉, 요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면 1가구 1주택자가 하나 더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투자의 포인트가 되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 1가구 1주택이 하나 더 사는 거, 요거는 1 내지 3%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 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묶어두고 지방은 지방 경제를 생각하여 어느 정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 광역시가 됐든 지방의 중소도시가 됐든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숱하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분양가가 가해도 너무 가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주장이에요. 분양 가격이 오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한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분양 가격도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는 핀셋 규제가 할 부분이 아니죠. 서울의 분양권, 수도권의 분양권,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권 다 올랐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이.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왜 특정 지역의 핀셋으로 규제를 하냐는 거예요.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작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물론 정부 입장도 있겠죠. 지방 경제를 생각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 경기를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역으로 표현할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아무리 나와도 뭐가 있다? 틈새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부터 이처럼 부동산 대혼란기에 투자 주체별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 입장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내 집 마련에 찬스가 왔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신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신다, 가능하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받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냥 구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또 그렇잖아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이러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인 매물이 됐든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됐든 이러한 매물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매물을 뭐 해야 된다? 그냥 빤히 쳐다본다? 그래요. 아니, 쳐다만 보면 안 되시죠.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가격이 다소나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이라도 떨어지면 이때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내 집 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요런 얘기는 20년 전에도 얘기했고요. 10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고, 또 작년에도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냥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또 가능하시다면 아파트,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창고 속에 있는 쌀가마와 같다. 그냥 농사지어서 쌀가마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를 창고에 그냥 재어 놓으세요. 가능하다면. 부동산 정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5년,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또 어떻게 알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또 싹 바뀔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라는 이런 부동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하긴 변하겠죠, 가격이.
또한 1가구 1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요, 이 대응 전략을 놓고 본다면 돈의 풍선 효과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부동산의 풍선 효과, 투자의 도미노 현상, 돈의 풍선 효과. 그렇다면 어디로 흐를까요? 이제는 뭐 지방으로 흐를 가능성, 요럴 가능성이 좀 증가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보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방은 오히려 뭐 상승한 거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돈은 이처럼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1가구 1주택자 분들은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비조정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세가 1가구 1주택자가 하나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비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취득세가 1 내지 3%밖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또한 비조정 대상 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적용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돈의 흐름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아무 때나 다 사야 된다. 요건 또 아니겠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살만한 곳에 우리가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투자성이 있는 지역, 여기서 말하는 투자성이라는 것은 역시 개발 이슈가 있어야 되고 저평가가 돼야 되고, 또한 수요와 공급 법칙상 수요량과 공급량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의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압축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분들은요, 이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취득세 12%, 이 12%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매매 가격이 3억이다. 내가 1가구 4주택자다. 하나 더 산다. 라고 할 경우에 취득세가 그냥 12%예요. 그러면 취득세만 3,600만 원을 납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3,600만 원을 감당하면서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말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취득세 12%를 부담하고 쉽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 그러한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취득세 12%가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다. 세긴 센데 뭐가 세냐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요게 센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가 세다. 요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710 부동산 대책을 놓고 본다면 저는 취득세 12% 요게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지금도 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요, 투자 주체별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순상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